묻고 전문가가 답하는 맘스 팁 시간입니다. 오늘은요, 모유수유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오늘 함께 해주실 분은 바로 이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김남희 원장님이시고요. 현재 서울대 자연대와 경희대 한의대 대학원을 졸업하셨고요. 강동 경희대병원 한방내과 전문의를 역임하셨고 현재는 서울 강동구 길동 경희 우리 한의원 대표 원장으로 계십니다. 현재 국제모유 수유 전문가로 활동하고 계시고요. 자연주의 출산 후에 43개월 동안 모유 수유를 하신 경험도 있으십니다. 안녕하세요, 원장님. 네, 안녕하세요. 먼저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동안 칼럼으로만 접했는데 이렇게 직접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네, 원장님. 아니 43개월을 모유 수유하셨다고요? 네. 그럼 몇 살이에요? 12개월, 24개월, 36개월, 거의 세 돌 반을 네. 모유 수유를 하셨다고요? 네, 아니 원래 그렇게 해야 되는 건가요? 라는 네. 생각이 들어요. 그 자연적인 인간의 아. 이유기, 그러니까 저질 완전히 되는 시기는 3돌에서 7돌 정도입니다. 와. 다들 그걸 잘 모르고 계셔서 다 짧게 끝내는 정말요? 경우가 많으시죠? 네. 아마 지금 다들 정말요? 그게 맞아요? 라고 막 놀라실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지금 또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페이스북, 그 다음에 카카오 스토리, 많은 SNS에서 정말 질문, 저희 베이비뉴스TV 카페에도 너무 많은 질문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아예 우리가 몰랐던 사실들을 조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선미님께서는 2돌까지 먹였는데 박혜진님 우와 3돌 반이 가능한 건가요? 라고 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게 좋은 방법인 저희가 하나하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완모란 무엇일까요? 완모가 언제부터 언제까지를 완모라고 할까요? 이거부터가 궁금해집니다. 네. 완전 모유수유. 완전 모유수유는 네. 다른 것은 아무것도 먹이지 않고 물, 분유, 사골국, 오곡, 가루, 뭐 채소즙 이런 걸 다 네. 먹이지 않고 네. 오직 모유만 먹이는 기간을 말하고요. 네. 6개월입니다. 생후 6개월 동안은 모유만 먹이는 것을 강력 추천하고 있고요. 네. 그 뒤로는 고형식, 그러니까 이유식을 시작해서 조금씩 모유의 비율을 줄여가고 이제 어른 음식의 비율을 늘려가서 네. 돌 때가 되면 이제 역전되는 거죠. 돌 때는 모유가 간식이 되고요. 네. 이유식이 이제 주식이 됩니다. 아, 완모라는 건 완전히 모유만 먹이는 시기니까 그거는 6개월인데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간식처럼 그럼 먹이는 모유는 도대체 언제까지가 가능한 건지가. 세계보건기구와 유니세프는 네. 2돌까지는 그렇게 간식으로 쭉 이어서 먹이는 것을 강력하게 권하고 있습니다. 네. 정 안 되면 돌까지라도 먹이라고 하고 있거든요. 아, 알겠습니다. 지금 손지민님께서 저 몸이 안 좋아서 80일까지 너무 아쉬워요 라고 하셨고 안진아님 전 완모했네요 라고 하셨습니다. 김수현님도 8개월까지 완모했네요 라고 하셨는데 그런데요 우리가 완모는 했지만 꾸준히 그거를 2돌까지는 먹여야 된다는 사실은 우리가 몰랐던 거예요. 그거에 대한 이야기도 이제 계속 또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임수정님께 저는 전량이 너무 적었어요 하거든요. 맞습니다. 전량이 적은 분들은 그러면 완모를 하기 위한 시작부터 어떻게 하면 완모를 할 수 있을까요? 우리 이제 모유는 네. 화수분이랑 같아요. 화수분이 네. 뭐죠? 계속 이렇게 나오는 그렇죠. 이게 솟아서 계속 물이 나오는. 그렇죠. 보물이 계속 네. 나오는 항아리인데요. 네. 그래서 자주 비워줄수록 더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완전히 자주 비워주면 전량이 점점점 늘어나고요. 가장 중요한 게 생후 일주일 안의 시기입니다. 이때는 태어나자마자 1시간 안에 첫 번째 모유수유를 시작하셔야 되고요. 네. 그리고 24시간 아기랑 같은 방을 쓰면서 아기가 원할 때마다 계속 젖을 물리셔야 돼요. 네. 근데 며칠 동안은 젖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이건 너무 당연한 건데요. 왜냐하면 초유는 양이 아주 적거든요. 그 노랗고 진한 초유는 워낙 양이 적어요. 그래서 펑펑 나오지가 않고 네. 아기는 근데 엄마 뱃속에서 받아 나온 영양이 있기 때문에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러니까 이때 분유의 유혹에 빠지지 않으셔야 돼요. 그래서 며칠 네. 동안 우리 아기가 굶고 있는 게 아니라 초유를 먹고 있다. 이런 네. 자신감을 가지시고 계속 물리시면 3일 정도 이후에는 모유 생산량이 확 늘어납니다. 네, 그때까지 이제
의지를 가지고 모아 동실을 꼭 하셔야 됩니다. 예. 모아 동실은 신생아기 내내 하시는 게 좋고요. 네, 지금 보면 나는 모유가 안 나왔어라고 하시는 분들 계신데 아예 시작부터 많이 비우면서 다시 채워야지 그게 잘 생성이 되는 그렇죠. 거였군요. 처음엔 관리가 안 잘 되는 들어가야 게 되네요. 안 나오는 게 당연합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키오라님의 질문이었습니다. 키오라님은요, 저희 친정엄마가 3개월만 모유 수유하고 분유를 먹여라. 왜냐면 모유수는 3개월 지나면 영양이 별로 없다라는 말씀을 하셨었거든요. 이건 어떻게 되는 건가요? 분유는 네. 정의상 모유보다 좋을 수가 없습니다. 분유의 목적이 뭐죠? 분유의 목적은 모유를 대신하는 거. 그렇죠. 모유를 따라서 네. 모유랑 비슷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도 모유랑 똑같은 그 목적이 아직 달성이 되지 않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분유는 아무리 좋아도 모유밖에 안 되는 건데요. 그럼 왜 이런 얘기가 퍼졌을까요? 네. 왜 그거야 뭐 분유를 이렇게 많은 영양이 좋다고 홍보하니까? 그렇죠. 분유 회사에서 만든 말입니다. 그러니까 분유가 모유보다 좋고 깨끗하고 그리고 영양이 많다 이런 이야기를 분유 회사에서 퍼뜨렸고요. 그래서 이런 문제 때문에 영아 사망률이 올라가고 전체 의료비가 증가하는 문제가 생겼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분유 마케팅을 금지하는 국제 협약까지 생겼습니다. 그러면 분유 광고가 모유 수유를 네. 이렇게 가로막는 일을 막기 위해서 네. 국제 협약까지 만들어졌고 우리나라에서도 그 협약에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네. 분유는 광고를 해서도 안 되고요. 그 판촉을 해서도 안 되고 샘플을 나눠줘서도 안 되고 의료기관에 비치해서도 안 되고 그리고 뭐 엄마 같은 이런 미화하는 표현을 해서도 안 되고 아기 근데 사진을 지금 넣을 수 그렇게 없습니다. 하잖아요. 근데 그게 다 꼼수거든요. 네.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해서 1, 2단계는 분유고요. 3, 4단계는 이유식이거든요. 네. 이유식 광고를 하는 겁니다. 근데 아. 뭐 똑같잖아요. 예. 뭐 IM마다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3단계, 4단계 광고를 하면 1단계, 2단계 광고도 자연스럽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약간 네. 그 꼼수가 들어간 네. 그 광고군요. 그러니까 네. 사실은 그렇게 세계 그 다양한 기구에서 이렇게 광고를 못하게 한 데는 그만큼 모유가 좋기 때문에 네. 분유보다는 모유보다 분유가 좋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과대 광고를 못하게끔 되어 있는 거군요. 네. 그렇군요. 우리가 모유를 그러면 아까 말씀해 주신 때까지 최소 2돌까지는 간식처럼으로도 꾸준히 먹여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네. 지금 이야기를 들어보면 큰 아이를 4년간 먹였대요. 잘하셨네요, 권민정님. 네. 원장님하고 비슷한 시기까지 먹였습니다. 네. 그리고 또 완모가 꿈이에요, 김나래님 이렇게 또 말씀해 주셨는데요. 자, 그렇다면 또 다른 질문 저희가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까꿍아님의 사연입니다. 묽은 젖, 참젖 젖에도 종류가 있더라고요. 묽은 건 좋지 않다라는 이야기가 있던데요. 제가 사진을 보면서 좀 설명드릴게요. 네, 참젖, 물젖 이게 저도 모유 먹였는데 저 처음 들었어요. 저 8개월까지 먹은 이게 뭐죠? 네. 네. 우리 모유는 참 신비롭기 때문에 그 아기가 먹기 시작하면 얼른 아기의 갈증과 허기를 달래주기 위해서 네. 수분이랑 당분이 많은 그런 좀 묽은 젖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보면 좀 약간 앞쪽에 나오는 것이 묽은 하얗고, 젖이고요. 네. 뒤로 갈수록 뽀얗고 진한 약간 노란색? 지방 성분이 네. 많은 후유가 나오거든요. 네. 뒷젖, 앞젖 이렇게 말을 하는데 둘 다 참젖이고 둘 다 좋은 젖입니다. 네. 앞젖이라고 해서 이게 묽고 뭐 공갈젖인 게 아니고요. 앞이 다 좋은 건데요. 이거는 잘못된 속설이고, 근데 다만 이런 경우는 있을 수가 있어요. 아기가 먹는 양이 워낙 작은데 엄마 전량이 많다. 그래서 네. 아기가 처음부터 끝까지 앞젖만 먹다가 끝날 수가 있어요. 네. 이럴 경우에는 앞젖을 좀 유축해서 보관해 두시고 네. 중간 정도부터 먹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아. 물젖이라는 건 없고 엄마 젖은 다 참젖입니다. 네. 근데 그냥 그럼 내가 앞젖 뒷젖으로 봤을 때 언제 뒷젖쯤이 나오는지는 잘 모르잖아요. 근데 그거는 느낌으로 아이가 좀 나는 전량이 많은데 좀 빨리 끝냈다 하면 그건 앞젖만 먹은 거네요. 그렇죠. 아직도 느낌으로. 많이 남아
있고 아직도 많이 남았는데 아기는 배가 불렀다. 그러면 거의 앞전만 먹었다고 볼 수가 있고요. 또 아니면 설사를 아기가 좀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네. 경우에는 앞젖을 좀 유축해서 뭐 냉동 보관하시고 중간부터 먹이시면 충분합니다. 아, 그렇군요. 이렇게 종류가 다른지는 또 처음 알았어요. 자, 다음 질문입니다. 복숭아 엄마 구시님의 사연인데요. 엄마가 피부병이거나 엄마가 병이 있을 경우에는요, 아이도 또 그 피부병을 그대로 물려받을까봐 저는 못 먹이겠더라고요 하는데 이거는 어떨까요? 어떻게 보면 우리 오해와 진실을 푸는 것 같아요. 네. 네. 엄마가 뭐 아토피 피부염이 있거나 알레르기 있거나 뭐 B형 간염, C형 간염 있거나 당뇨, 고혈압 이런 질환이 있을 경우에 네. 내가 젖을 먹이면 이게 저주로 전달되는 게 아닌가 이런 우려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네. 그런 아기들일수록 모유가 예방 효과가 있기 때문에 네. 오히려 더 열심히 먹이셔야 됩니다. 아, 선입견이네요. 네, 모유를 먹여야지 먹여야 그런 돼. 질환이 더 덜 걸리고 걸려도 가볍게 지나갑니다. 네. 사진 하나 보면서 더 말씀을 네, 드릴게요. 아픈 엄마 아픈 모유수유. 엄마의 모유수유 모습인데요. 사진을 보시면 네, 자막 좀 빼주실래요? 네. 보시면 사진 보면 네. 이 어머니는 이게 한쪽 유방이 네. 전절제술을 하신 유방암 환자예요. 네. 그리고 이제 머리가 다 빠져 있으시죠. 항암 치료로 머리가 다 빠져 있으신 분입니다. 네. 이분은 유방암 환자이시고 항암 치료 이렇게 받으셨는데도 그런데도 모유를 먹이십니다. 왜냐? 그래도 모유가 분유보다 더 좋기 때문이에요. 네. 네, 이렇게 아픈 엄마도 모유를 먹이실 수 있고 그게 아기에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네. 우리가 흔하게 보는 병들, 뭐 감기, 장염, 유선염, 네. 폐렴 이런 질환들은 다 먹이셔도 되고 먹이면 아기에게 더 좋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병이 100%라는 건 아닙니다. 100%는 아니시고요. 그러나 상담을 받으시고 그렇죠. 흔히 보는 질환은 다 괜찮습니다.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네. 뭐 감기, 아토피, 그다음에 내가 약간 피부 알러지가 네. 있어. 뭐 내가 그런 거가 있기 때문에 우리 아이가 그렇게 될까 봐 겁내하시는 분들 많으시잖아요. 장정희님 아파도 모유가 좋군요. 김수현님 사진을 보면서 대단합니다 해주셨고요. 장정희님 몰랐던 사실이에요. 김영아님 모유가 역시 짱이군요 해주셨는데요. 사진 하나가 정말 참 많은 의미를 전달해 주는 듯합니다. 자, 또 다음 질문 가겠습니다. 맥주 한 잔 모유 수유에 괜찮은지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왜냐하면 모유 수유할 때는요 좋은 것만 챙겨 먹고 싶고 내 아이에게 그대로 가는 거니까. 네. 근데 이런 거 땡길 때가 있거든요. 네. 탄산음료 땡길 때도 있고요. 맥주 이런 거는 어떤가요? 상습적으로 드시지 않는다는 가정하에 가끔 네. 기분 전환으로 맥주 한 잔 하는 건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한 3시간 정도면 맥주 한 500cc 정도는 우리 몸에서 해독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수유하자마자 이제 맥주 한 잔 하시고 네. 그다음에 자기가 느끼기에 술 기운이 다 이제 끝났다. 내가 네. 알딸딸하지 않다 이러면 다시 수유를 재개하시면 되고요. 네. 뭐 굳이 모유를 짜서 버리실 필요도 없고 그냥 술 기운이 이렇게 없어졌다고 생각하시면 네. 다시 모유 먹이시면 되고 아. 그런데 다만 알코올은 모유량을 적게 하는 이렇게 줄이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모유가 줄었다고 느끼실 수는 있어요. 네. 하지만 뭐 가끔 이렇게 기분 전환 하시는 건 괜찮습니다. 그렇군요. 엄마가 역시 스트레스 안 받는 게 더 중요해. 먹고 싶은 건 좀 드실 수 있는 것도. 네, 자 다음 질문입니다. 요거 정말 많아요. 요즘에는요 아가씨들 같은 몸매를 가지신 엄마들이 너무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이 모유를 많이 먹이다 보면 젖이 처진다. 가슴이 처져서 안 예뻐진다. 그렇기 때문에 모유를 웬만하면 애초에 안 먹이신다는 분들도 가끔 있으시거든요. 이런 거는 어떤가요? 정말 처지나요? 연구 결과에 따르면 네. 그 수유 기간보다는 임신 횟수, 그러니까 얼마나 임신을 여러 번 했느냐가 가슴 네. 모양에 더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네. 수유를 하건 말건 임신을 일단 하시면 가슴 모양이 이제 영향을 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모유 수유를 하면 살이 더 잘 빠지니까요. 몸매 맞아요. 예전으로 돌아가시는 데 더 도움이 되고 네. 그리고 이제 가슴 운동, 대흉근 운동을 하시면 가슴 탄력을 유지하시는데 네. 도움이 되실 거예요. 네. 그러니까 잦은 그 출산이 이렇게 좀 가슴의 모양을 다르게 해도 모유는 그렇지 않다는 거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금 보면요. 강의심님 맥주 매운 거 괜찮나요? 동구리님, 김선미님도 커피 괜찮나요? 매운 거 괜찮나요? 뭐 이런 거 계속해서 지금 올라오고 있는데 먹는 거에선 스트레스 받을 필요가 없겠죠. 먹는 걸 이제 네. 좋은 양질의 음식을 먹으시면 되고요.
일상적으로 먹는 음식은 조금씩 다 드셔도 괜찮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본다면요, 원장님, 저는 그래도 완모를 하기 위해서, 그리고 또 완모뿐만 아니라 간식으로까지 면역력을 높이기 위해서 두들까지 꾸준히 먹이려면 아무래도 처음부터 관리가 중요하잖아요. 처음부터의 관리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주신다면요. 네, 인간은 사회적인 동물이라서 나 혼자 의지가 있다고 해서 모유 수유에 성공하지 않고요. 사회 분위기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일단 모아 동실이 되는 그런 아기 친화적인 그런 조산원이나 조리원이나 병원을 선택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야지 아기랑 이제 붙어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초반 3주, 4주는 정말 힘든 건 맞습니다. 그런데 그 시기가 지나고 나면 모유 수유가 굉장히 편해지고 한 3개월쯤 지나면 분유 먹이는 엄마 참 안 됐다. 분유 타는 게 엄청 힘들겠다. 분유값도 이렇게. 아깝고요. 그렇죠. 네. 그렇게 전환이 되는 시기가 오시거든요. 네. 그러니까 초반 노력이 평생 우리 아기 건강 그리고 나의 네. 건강도 보장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네, 초유 잊지 마시고요. 그다음에 많이 첫 전량은 비우면 그만큼 채워진다라는 말씀도 좀 기억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맘스팁 모유 수유에 대한 무엇이든지 물어보세요라는 주제로 우리가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다음 주에는요, 산전산후 체형 관리에 대한 궁금증을 여러분들께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날씬한 몸매를 원하십니까? 그럼 함께 해주세요. 자, 오늘 함께 해주신 원장님, 네, 김나희 원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저희 맘스팁 함께 했고요. 여러분들 이제 프레스룸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다시 접속하는 거 잊지 말아주세요.